그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선 경제 붕괴, 관세 전쟁, 유통대란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30년을 버틴 제 감으로는 이런 혼란은 곧 수그러들게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맨해튼 한복판에서 제 신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고급 식료품점 앞에 평소 같았으면 여유로운 쇼핑을 즐겼을 부유한 이웃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줄의 끝에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 라면?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붉은 포장지, 굵직한 한글 글씨, 그리고 익숙치 않은 디자인의 그 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저급한 인스턴트 식품을 사기 위해 그것도 뉴욕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란 말인가? 옆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한마디를 던졌고 저는 속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칭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조차 동양의 싸구려 라면에 열광하는 현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운전기사를 재촉했습니다. 돌아가자. 저딴 건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올 수 없어.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 앉았을 때도 저는 낮의 풍경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가렛이 조심스레 말했죠. 당신 오늘 뉴스 봤어요? 한국 라면이 품귀래요. 미국 라면은 맛이 없다면서 사람들이 찾는다더라고요. 딸 엘리사는 한 숟갈도 들지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빠, 우리도 사나요? 요즘 그게 얼마나 핫한데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딴 마케팅에 속지 마. 한국은 늘 겉만 번지르르 했어. 지난번 투자 때 기억 안 나? 자료는 훌륭했지만 실상은 형편없었잖아. 엘리사는 더 말다툼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씁쓸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소해 보였던 라면이 우리 가족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줄은요. 도대체 왜 모두가 한국 라면에 열광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스 맥그로 뉴욕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 부회장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단 한 그릇의 국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집이 너무세요, 로렌스. 그날 저녁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다 말고 그녀는 TV 속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슈퍼마켓 바리케이드까지 설치된 채 사람들이 라면을 쟁취하려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폭등했고 특히 미국 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팬데믹 이후 미국 식문화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문화의 변화? 저딴 게 미국의 미래라면 난 이 나라에 더는 희망을 걸 수 없겠군. 마가렛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던 엘리사가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틀릴 수 없다는 게 아니야. 틀린 걸 보면 말하는 거지. 라면이 뭔데? 건강에도 안 좋은 저가식품이잖아. 게다가 한국? 몇 년 전 내가 투자했던 그 스타트업 자료는 정교했지만 실제 실적은 개판이었지. 그래도 믿어야 하나? 엘리사는 눈을 치켜뜨며 반박했습니다. 그 스타트업 하나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해요?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학교에서 아시안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 라면 진짜 인기 많단 말이에요. 나도 먹어보고 싶고.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엘리사를 외면했죠. 이젠 딸까지도 정체성 없이 유행이나 타는 세대가 됐구나. 며칠 후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비상식량을 사두려는 시민들로 가득 찬 통로 한복판. 라면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흑인 중년 남성이었고 손에 한국 라면을 여러 박스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애국이야? 왜 우리 식품을 두고 저런 외국 걸 사재기해?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애국이요? 내 아들이 열이 펄펄 나는데 이 라면만은 넘기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저 역시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설마 라면 하나에 감동이라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제 안에서도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엔 엘리사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한국 라면 하나만 사줘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저는 다시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제 눈은 진열대 한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봉지의 라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고율 관세 여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입식품은 물론 생필품 가격까지 치솟았고 슈퍼마켓엔 연일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저는 늘 다니던 고급마트 대신 몇 블록 떨어진 대형 창고형 할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생존자입니까? 확성기에서 울리는 뉴스 헤드라인은 현실을 과장된 연극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밀며 통로를 지나던 중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라면 코너였습니다. 검은 파카를 입은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걸 다 사면 어떡합니까? 다들 좀 나눠 갖자고요.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딸이 고열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라면만은 겨우 넘기더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많이 사놓고 비싼 값에 장사꾼들한테 넘기려는 거잖아요. 젊은 남성이 외쳤고 순식간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점점 격해졌고 쇼핑카트가 서로 부딪히며 철컥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 그리고 왜 하필 한국 라면인가?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단지 인스턴트 라면 하나 때문에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이게 애국이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자 한 백인 남성이 포효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미국산 통조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왜 우린 우리 걸 안 먹고 저 동양 라면에 미쳐 있는 거야? 이건 미국의 실패야. 그 말은 묘하게 제 심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존심 문제지. 라면은 그저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엘리사는 식탁에 앉아 뭔가를 포장지째 들고 있었고 봉지를 찢는 순간 저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게 뭐지? 엘리사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친구한테 한 봉지만 얻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진짜 맛있대요. 그걸 지금 먹으려고? 아니요. 그냥 냄새만 맡아보려고요. 아빠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김이 오르며 방 안 가득 익숙하지 않은 향이 퍼졌습니다. 맵고 짭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구수한 향. 저는 침을 삼켰고 엘리사는 라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한 입만 먹어볼까요?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라면 냄새가 떠올랐고 시장에서 벌어진 광경, 애국이냐? 를 외치던 남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흐름인가?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쯤 사봐요. 엘리사가 며칠째 입맛이 없잖아요.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된다고. 하지만 속으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입술이 바짝 타 있었고 아들 루카스도 밥을 남기는 일이 잦아졌죠. 그날 저녁 마가렛은 테이블에 낯선 그릇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붉은 국물, 반쯤 익은 계란, 김가루와 대파 조각이 떠있던 그것. 한눈에 봐도 그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얻어왔어요. 집 앞에 새로 생긴 한국 식료품점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직접 끓여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수저를 들어 한 입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보았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혀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극적인 맛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맵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고 국물 끝에 은은한 단맛까지 퍼졌습니다. 이거 뭐지?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말론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맛이래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저는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오하이오 시골 마을, 어머니가 끓여주던 치킨 수프.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따뜻했던 그 한 끼. 이상하다, 전혀 모르는 음식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며칠 후 저는 엘리사와 함께 동네 공원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마련한 푸드 나눔 캠페인이었죠. 마가렛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을 나누는 행사였고 저는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백인 소년, 푸석한 머리와 창백한 얼굴. 엘리사가 작은 그릇에 라면을 담아 내밀었고 소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운 거 싫어요.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맵긴 하지만 달콤한 맛도 있어요.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건 맛있었어요. 소년은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맛있지가 않았는데 이건 다르네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멸하던 라면 한 그릇이 이 아이에겐 위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문화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사는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작은 라면이 나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사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음악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춘기 딸이라면 누구나 겪는 변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 저는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엔 어눌한 영어로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 이름은 리, 도, 현 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음식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엄마랑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엘리사, 너도 한국 오면 우리 집에서 해줄게.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지? 엘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학교 근처 한국식료품점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요즘 주말마다 같이 봉사활동하거든요. 봉사활동? 남의 나라 음식에 푹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 남자한테 정신 팔렸냐? 제 말은 너무도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고 마가렛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여요. 이건 잘못이야. 정체성을 잃는 거라고. 제 안에선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국경은 닫히고 공급망은 붕괴되고 시민들은 외국 제품에 의존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 딸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이 집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엘리사가 한 식료품점 앞에서 도연과 나란히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은 엘리사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라면 코너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정인가?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마가렛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어떤 애야? 도연이라는 애. 마가렛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 아버지를 둔 집안이래요. 엄마는 IT 박사 유학생이고 얘는 조기 유학 와서 장학금도 받는 똑똑한 학생이래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로렌스 정말 그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거부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엘리사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한 상자에 라면이 들려 있었고 위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 씨. 저도 당신처럼 한때 한국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면은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드셔봐 주세요. 이도현. 저는 한참을 그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접 끓였다고? 마침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고명까지 정갈하게 얹힌 그릇이 보였습니다. 계란, 김치, 쑥갓 한 입까지 조심스레 얹힌 정성스런 한 끼.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입 마시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처음 먹는 맛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따뜻했다. 매운맛 속에 담긴 정성과 배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음식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 한 줄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견고하던 벽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라면 한 그릇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분명 우스꽝스러운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연이 끓여준 그 라면을 먹은 후 저는 며칠 동안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단지 맛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심, 배려, 그리고 겸손. 그것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에 젊은 직원 하나가 종이컵 라면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먹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포장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고 그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사무실 가득 퍼졌습니다. 이걸 여기서 먹는단 말이야? 제가 묻자 그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라면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땐 이게 최고예요. 부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중독적이에요. 며칠 뒤 사내 식당에선 코리안 스파이시 누들 데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국인 직원들과 함께 한국식 라면을 먹는 날이었죠. 직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맙소사, 이건 MSG가 아니라 무슨 마법 같은데요? 이 국물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기획부에서는 아예 한국 라면 관련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소비재 브랜드에서도 한국 식품 수입 유통망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오기 시작했죠.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 라면 수요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감성 기반 소비 문화의 전환을 상징한다. 감성 기반 소비 문화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능보다 공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도구가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다며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도연이 발표 자료도 도와줬어요. 서울의 지하철, 병원, 배달 시스템, 와이파이 인프라 같은 거요. 병원? 응, 도연 엄마가 IT 의료기기 연구하거든. 한국 병원엔 대기 시간도 짧고 앱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대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예약한 뉴욕의 종합병원은 열흘 뒤에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선 반나절을 비워야 하고 한 통의 처방전조차 종이로 출력해야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투자했던 한 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리포트에도 K-Ls라는 항목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젠 투자 보고서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당당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도연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에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은 채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인정은 곧 신뢰이며 저희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모습에 마가렛은 미소 지었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라면 끓이러 왔었지?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당당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어떤 문화에 대한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가 품고 있는 예절과 중심,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도연은 단지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딸의 성장에 진심으로 함께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구나. 엘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도연이 떠난 후 거실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이런 깊이를 배운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 남긴 명함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 그 아래에 코리언 영 글로벌 스칼러라는 글귀. 그제야 마가렛이 말했던 그의 이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아버지, 미국 MIT에서 IT 의공학을 연구 중인 어머니,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전액 장학생, 봉사활동 우수상 수상자. 도연은 우연히 우리 곁에 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했고 스스로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가렛이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주간 행사였습니다. 그곳엔 전통 한복 체험 부스, 한식 시식 코너, 태권도 시범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도연과 함께 김치볶음밥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저는 멀리서 두 아이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행사장은 온통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김밥, 불고기, 라면 한 그릇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집밥이야? 이게 그냥 라면이야? 와, 이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연세 지긋한 백인 부부도, 무슬림 여성도, 흑인 청년도 한 손에 젓가락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엔 언어가 필요 없구나. 한쪽 텐트 안 조용한 북카페 부스에선 한국 고전들이 번역본으로 진열돼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약용의 목민심서, 세종대왕 어록집. 그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왕, 농민의 삶을 기록한 학자, 가족을 공동체라 믿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인을 만든 뿌리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그 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우리 거실에 들어서며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던 순간. 그 말 한마디. 한국에서는 부모의 인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 앞에 공동체의 신뢰를 구하는 태도, 자유보다 책임을 먼저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엘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라면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올 수 있을 거야. 엘리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도연도 훌륭하고 그 나라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겠구나.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딸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려는 아버지로서. 그날 새벽 저는 제 투자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소비문화 분석 리포트 요청. 기존 평가 프레임 재검토 바랍니다. 감성 기반 플랫폼, 공동체 가치 반영한 투자 전략 필요. 제 이름 아래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덧붙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차례입니다. 일요일 아침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쪽 광장에 작은 천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다문화 음식 축제. 이곳저곳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 웃음소리, 현지 밴드의 재즈 연주까지. 도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식탁이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조그맣지만 유난히 긴 줄이 늘어선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 천막 위에 단정하게 걸린 간판. K-Ramen with McGraw Family. 네, 그 부스는 바로 우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라면 시식 코너였습니다. 마가렛은 뜨거운 국물을 끓였고 엘리사는 토핑을 얹고 루카스는 물과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젓가락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월가의 정장 대신 분식집 사장님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하지만 손님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와, 뉴욕 한복판에서 이런 국물이 나올 줄이야. 애가 입맛 없었는데 이건 잘 먹네요. 한 입 먹고 눈시울을 붉히는 중년 여성. 젓가락질을 배워보겠다며 웃는 금발 소녀. 그리고 한 번 더 주세요. 를 외치며 달려드는 꼬마 아이들까지. 우리는 그날 단 한 그릇의 라면으로 수백 명의 마음과 만났습니다. 정오 무렵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흰 셔츠 차림에 손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이번에 학교 신문에서 문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다뤄요. 주제는 음식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예요. 제 첫 번째 인터뷰인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라 투자자였어. 감정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지.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뉴욕의 봄 하늘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각 부스 대표들에게 한마디씩 부탁했습니다. 순서가 우리에게 돌아오자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스 매크로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의 흔한 금융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 라면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값싼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한 그릇이 제 가족을 바꿨고 제 가치관을 바꾸었으며 무엇보다 이웃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라면이 저희 가족과 이 도시의 하나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정성과 겸손 그리고 나눔의 철학을. 그것이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안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고 어디선가 브라보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엘리사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작업실 한켠에 걸려있던 오래된 투자 차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라면 그릇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엘리사와 도연,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저와 마가렛, 루카스. 이 사진 한 장이 제가 이룬 그 어떤 수익률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라면이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미국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단순한 진심만 잊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